가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치파 안지원입니다. 완전히 각 죽어버렸네. 밑으로 각이 섰구나. 완전히 꼬꾸라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주 그냥 폭탄을 맞았습니다. 지금. 네, 3월 말인데 말일을 이렇게 분기말을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참 안타깝네요. 지수 3% 빠진 건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뭐 위로라 할까요? 대만과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빠졌네요. 네, 그렇죠. 네, 대만, 일본이 4%씩 거의 하락을 했고, 네, 거의. 코스피, 네. 코스닥은 3%씩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3% 하락은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네. 그렇죠. 오늘 뭐 예외 없이 다 많이 네. 빠진 것 같아요. 4월 2일 날 빨리 지나가야지 이거 뭐. 그렇죠. 딱 그 일자가 딱 4월 2일 이렇게 딱 박혀 있다 보니까 그 공포가 더 가중된 것 같고 네. 또 관세 우려가 또 평소보다 더 커졌어요. 월스트리트 보도에 의해서 네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라서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는 공매도까지 재개가 됐죠. 네네. 네, 그래서 개별 종목별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네. 휘청휘청할 정도로 많이 빠져 정신이 하나도 없네. 웬만한 주식들이 뭐 다 이렇게 빠져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고 싶은 주식은 있었어요. 걔는 또 잘 안 빠지대. 팔고 싶은 종목은 쫙쫙 빠지고. 항상 이런 식이야. 혹시 그거 아닌가? 너무 잘 안 빠져가지고 네. 더 사고 싶은 생각이 좀 더 들고 너무 많이 빠진 거는 무서워가지고 못 사겠고 약간 이런 감정이 조금 개입된 것도 아니고. 아니 이제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래서 대놨어요. 대놨는데 사지더라고. 사죠. 그래도 안 사죠. 다 안 사졌어. 대놓은 건 안 사졌고 뭐 팔 거는 팔 마음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좀 이걸 사기 위해서 저걸 좀 줄였으면 좋겠어 했는데 뭐 우장창창 이 가격에 못 팔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예, 다시 또 이제 우리의 그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박스권 또 하단으로 또 온 것 같아요. 올해 먹은 거 거의 다 뱉어버렸죠 지금?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 전환했어요. 연초 대비. 이게 네. 높을 때는 14%, 15%까지 올랐었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네. 15% 찍고 마이너스 1%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금 대표 주식들 특별히 뭐 2차 전지를 위시한 대표 주식들이 아주 넉마처럼 많이 빠지는 바람에 네. 2차전지는 예전부터 공매도에 좀 주 타겟이 됐었죠.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질 않고 그 대신 이제 인기에 영합해서 주가는 많이 높아서 지금 멀티플이 엄청 높은 상태가 뭐 아직까지도 계속 높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반토막이 넘게 났는데도 멀티플은 이익 대비 배수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참 무자비하게 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매도 때문에 이 전기전자가 오히려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2차 전지가. 2차 전지가 더 많이 빠진 건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미래의 성장성은 다 이제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셨겠지만 당장의 멀티플 높은 종목일수록 더 공매도에 좀 타겟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이제 공매도 시작되면서 많이 올랐던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 이런 쪽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미래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멀티플 측면에서는 막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막 애널리스트들만 계속 더 사라고 하고 여전히 주도주의 위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사신 분들은 완전히 땅굴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5층 뭐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네요 지금. 네, 오늘 개인 투자자가 오늘 많이 샀습니다. 7,200억 정도 코스피에서 샀고요. 코스닥에서 900억 샀습니다. 외국인이 제일 많이 팔았어요. 코스피에서 1조 팔고 코스닥에서 한 2,0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산 종목은 별로 없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3,000억, 2,000억씩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뭐 한미반도체, LG엔솔, 삼성 SDI, 현대일렉트릭 이런 회사들 좀 줄줄이 팔았어요. 항상 이제 통신 섹터, 뭐 오늘 건설 섹터가 그나마 좀 방어를 좀 잘 했고요. 음식료 섹터에서도 뭐 SPC 삼립은 오히려 2.6% 올랐어요. 삼양식품도 2% 올랐고요. 뭐 먹는 거야, 뭐 먹어야 사니까. 그리고 전기전자와 화학 섹터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좀 전기전자 섹터에 많이 포진돼 있어서 전기전자 섹터 많이 하락을 했고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막 12% 넘게 빠졌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10% 빠졌고 LNF도 한 7.5% 빠졌습니다. 화학도 마찬가지로 화학은 그냥 전통 화학업체도 많이 빠졌고 2차 전지가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정말 오랜만에 공매도가 재개됐습니다. 그 전에 공매도는 사실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만 허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전면
재개가 됐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난 기업들 위주로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실제로 대차 잔고가 늘어난 기업들이 대부분 2차 전지 쪽 그리고 뭐 HBM 관련주들 네. 그리고 뭐 일부 바이오 업종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종목별로는 뭐 이스페타시스, 에코프로 BM, 포스코퓨처엠, LNF,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한양행, 에코프로, 아모레퍼시픽, 한미반도체 네. 이렇게가 좀 대차 잔고가 최근에 많이 급증한 기업들이었는데 정말 이 위주로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봐서 오늘 공매도 영향도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또 공매도 탓만 하기에는 오늘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 대만,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네, 우리 공매도만 영향을 끼친 건 아니었다. 전반적으로 관세도 굉장히 좀 우려가 커진 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네, 대만 4.2, 그다음에 니케이 3.9% 빠졌습니다. 시장이.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예상보다 더 광범위하게 관세율도 더 높게 부과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25% 정도 관세 부과하고 다른 분야는 일반 관세율을 적용할 텐데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15% 관세율을 우선시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네. 이번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서 최근 트럼프 팀이 검토 끝에 무역 상대국별 개별 관세가 아닌 보편 관세 부과로 좀 기울었고 일반 관세율도 20%가 될 것이다. 네.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평소에 좀 시장에서 예상했던 15%보다도 더 높은 관세율이 좀 적용된다는 소식도 우려를 좀 키웠습니다. 그리고 25% 때리면서 관대하다 이런 얘기 하니까 시장 경악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보통 낙폭이 크면은 정작 그 당일날 D-Day 가서는 생각보다 그 이후의 영향은 오히려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네. 네. 4월 2일 날 실제로 과연 우려만큼의 관세가 부과될지가 네.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2차 파장이 분명히 있긴 할 건데 지금 아시아 증시 빠지는 속도는 25% 관세는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뭐 시장이 뭐 하루에 4%씩 빠지고 뭐 이러는 것들은 25% 관세에 깜짝 놀라서 지금 반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긴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틀 더 남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진다면 상당 부분 당일날까지는 소화가 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거 2차 파장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관세가 이렇게 발표되는 날이 D-Day 보통은 이제 악재 해소잖아요. 그거 장담 못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면은 뭐 그날 되면 악재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걸 수도 있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네, 이런 상황은 보통 이제 기회가 아닐까 이런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들을 좀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얼마 네. 없었지만 이제 더 줄입니다. 현금. 네. 네, 반도체도 오늘 특히 많이 빠졌어요. 특히 HBM 관련주들 위주로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오늘 KB증권에서는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좀 크게 하회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다. 이런 언급들을 했는데 최근 디램 낸드 공급이 고객사 요청 주문량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고 하네요. 예. 좀 새로운 이 정도로 수요가 셀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네, 상당히 좀 센 것 같아요. 고객사들의 이 긴급 주문이 증가하면서 삼성전자는 4월부터 디램 낸드 가격 인상 추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4분기까지 실적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25년, 26년 영업이익을 기존 대비 10%, 11% 상향해서 35조, 48조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가도 82,000원으로 17% 이렇게 상향을 시켰습니다. 또 이제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종료가 되면서 3월 말부터는 정상 재고 수준인 6에서 한 7주 정도에 진입을 한 상태다라고 합니다. 네. 이것만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반도체 업황이 좀 선언하는들을 이미 시작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조금 확인은 하고 있는데 디램 가격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디램 가격은 상승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아이폰 17이 나오는데 애플 인텔리전스 구동을 위해서는 이제 메모리 용량을 기존에 8기가 썼는데 한 12기가까지 좀 필요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확대되면 8기가가 12기가 되는 거는 이제 50%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당한 엄청난 효과가 좀 양입니다.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반면에 또 보수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다울투자증권에서는 레거시가 이렇게 회복이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시적일 수도 있다. 아직 지속적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확인되진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수요 회복 동인이 관세를 경계해서
하반기 수요를 상반기로 앞당긴 부분이 크다면 3분기부터 회복 강도가 다시 둔화될 수 있다. 네. 네, 정작 그 IT 수요가 막 다시 지속적으로 막 올라오고 있어서 찐 수요가 아니라 관세 부과되기 전에 빨리 사둬야겠다라고 해서 하반기에 살 거를 상반기로 땡겨 산 것들이 있다면 네. 하반기에는 이제 안 사겠죠. 이미 샀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3분기부터는 조금 둔화로 갈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분기부터 다시 둔화로 갈 일시적인 수요 회복인지 아니면 진짜 찐 업황 반등인지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 아직 근거가 이것만 현재까지만 가지고 좀 판단하기엔 부족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확인 간단하게 하게 넘어가죠. 계속해서 이제 체크를 하시자고요. 지금 5.30달러 봤었는데요. 제일 위에 게 지금 5.32로 올라왔고 모듈 가격도 대체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낸드도 가격은 대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흐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컨센을 하회한 가이던스를 공시했습니다. 오히려 가이던스를 안 냈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 오히려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시장이 예상치보다 좀 못 미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어요.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오늘 뭐 반도체 중에 제일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한미 많이 반도체가. 빠졌어요. 네. 네. 1분기에 매출 그래도 시장에서는 1,700억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1분기에 1,400억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82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686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1분기 매출 중에 이 1,400억 중에 90%가 해외 고객사 비중이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마이크론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매출의 절반도 아니고 90%가 마이크론이라고 하면 흔히 딱 생각하기를 그렇지. 마이크론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했는데 마이크론 쪽으로 엄청 잘 나가는구나가 아니라 네. 하이닉스 물량 어디 갔지? 그렇죠. 약간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압도적인 이제 HBM 사업자가 하이닉스다 보니까 그렇죠. 매출 90%가 마이크론에서 나와? 그러면은 마이크론이 늘어난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컨센 대비해서 좀 가이던스가 낮았던 부분과 그리고 하이닉스 물량 어디 갔나 하는 그 우려가 오늘은 좀 동시에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6조 5,900억 정도 수준까지 빠졌어요. 정말 많이 빠졌다. 시가총액 그죠? 네. 네. 그리고 뭐 하이닉스 물량이 만약에 좀 줄었다면 그게 어디 갔을까? 하나세미텍으로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뭐 계속 하나에서 뭐 TC 본더 얘기 나오고 하고 있으니까 네, 말이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공시가 나와서 추가 수주를까지 또 이제 하나에서 잘 받아갔으니까 네. 하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오늘 10.8% 하락을 했는데 하나비전은 오늘 오히려 플러스 1.6%로 네. 끝났습니다. 실제로 한 2분기 실적까지 좀 까봐야 알겠네요.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판인지는 가봐야 알겠어요. 물론 1분기 이미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지금 1분기 요번에 1분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럼 네.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긴 하겠네. 네.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네. 한미반도체 매출이 90%가 마이크론이다? 그러면 네. 하이닉스는 10%라는 거잖아요. 혹시 하이닉스 해외 공장이 없을까? 그거 조금 좀 신기하긴 하네요. 네. 저렇게 한꺼번에 납품됐을 수는 있긴 하지만 저렇게나? 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의문이에요. 그럼 우리 곽 사장님 그거 저 자사주 매입 그거 비싸게 한 거 어떡하냐? 그거 어떡하냐? 그거 걱정되네. 네. 뭐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같은 곽씨라고 친척은 아니에요. 네. 네. 뭐 연예인 걱정인 것 같아요. 네, 친척이었으면 좋을 돈 뻔한- 많으시더라고요. 뭐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또. 뭐 친척이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친척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알테오젠 리포트가 나왔어요. 알테오젠도 사실 코스닥 1위 기업이고 네. 오늘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대형주라서 코스닥 상위주기 때문에 좀 공매도에 좀 타겟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오늘 리포트 영향 때문인지 오늘 플러스 1%로 끝났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최근에 루머가 굉장히 많은데 또 지난주에 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루머가 돌았다라고 좀 애널리스트 분들도 좀 화가 나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알테오젠이 일단 6개월 뒤에 키트루다 SC를 런칭한다라고 네. 합니다. 머크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 이번에 목표로 이제 FDA 승인을 9월 23일로 잡았고요. 키트루다 SC를 제품 런칭 계획은 10월 1일로 발표했습니다. 네. FDA 승인 받고 바로 일주일 만에 제품 런칭 계획을 세운 걸 봐서 네. 이거 상당히 초스피드 계획이고 머크의 강한 의지를 그만큼 보여주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했잖아요. 키트루다 발표했죠. 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절반밖에 안 걸린다. 난 그래서 의자가 이게 무슨 의자인가 했는데 진짜 의자더라.
그렇죠. 투약하려면 이제 네. 병원 가서 이제 의자 침대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네네. 네, 그 시간이 2시간 줄어든 거는 상당한 보험 네. 측면에서도 보험료 엄청난 절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뭐 머크가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머크는 이제 기존 그 정맥 주사 제형이 이제 네. 특허가 음.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고전에 빨리 좀 독점력을 유지하려면 네. SC 제형으로 좀 돌파를 해야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스케줄이 어느 정도 키트루다 SC는 짜여졌기 때문에 이미 공시된 1조 5,700억 원의 마일스톤 인식도 이제 거의 확실시됐다라고 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돌았던 설은 이제 1,600억 원 규모의 블록딜 매도가 이제 대주주 물량에 나올 거다 이런 루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 사실 무근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이 임원 같은 경우에는 장내 매도를 만약에 한다면 30일 전에 공시를 하게 이제 의무화됐거든요. 네. 50억 이상 매매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블록딜도 불가능해서 별로 이렇게 사실무근 루머인 걸로 코멘트를 하셨고요. 또 머크의 후속 5개, 다이치 상교, 뭐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산도즈 여러 계약들이 좀 알테오젠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현재 주가는 키트루다 SC조차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은 주가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이렇게 그 노이즈에 그 루머에 많이 시달리는 기업이 있었나 싶네요. 야 근데 드디어 그 맨날 기술 수출만 하다가 이거 런닝 개런티 받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찐이 들어오는 거잖아. 야 한번 기대가 되네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현실화되면은 8천억 매출에 6천억 영업이익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영업이익률을 예전에 못 보던 그런 숫자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그리고 또 환율이 2009년도 이후로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게 참 안타까운데 환율 좀 이거 빨리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 왼쪽 끝은 IMF고요. 우리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기업. 환율 미친 듯이 갔었던 그 다음이 2008년도에 중간에 꼭대기 그리고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 약한 게 아니고 다 모든 통화가 약세이긴 한데 조금 유달리 최근에는 유달리 원화가 약세인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IMF 때는 2,000원 갔었고 금융위기 때는 1,500원 뚫었었고 지금 거의 이제 1,570원이 네. 넘었으니까 1,473원이니까 네. 거의 1,500원 왔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 뿅 하고 마지막에 뿅 하고 오르는 게 좀 이상한 거죠. 그 전까지는 뭐 다른 그 주변 통화하고 비슷하게 갔었는데 유독 최근에 원화만 약세인 상황입니다. 안타깝게. 그렇죠. 네. 근데 뭐 지난 두 위기 때는 갑작스럽게 위기가 터지면서 네. 완전 이제 환율이 1,000원대 낮았었는데 네. 갑자기 확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한 1년 이상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위기의 반영이라기보다는 예. 이게 정상 상황이다 이런 코멘트들이 많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그렇죠. 이번은 지난번에 환율 상승에 의한 위기 때하고는 좀 다르고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매출보다는 수출이 훨씬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달러로 받으니까 달러를 전환했을 때 원화 환산해 보면 원화 수익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대목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해외 투자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네. 네, 확실히 수급적인 그렇지.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해외 투자 미국에서 물려도 한국에 절대 안 들어올 것 같아. 그쵸? 아직은 들어오고 있는 없어.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작년 한 해만 뭐 170조 나갔다는 설이 있는데. 네. 예, 본격적으로 돌아오려면 뭐 미국 시장 조정 이런 것보다도 그럼- 달러가 확 약세로 이제 방향을 틀어야지 좀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그런 한국장이- 조짐은 없기 때문에 한국장이 3천 넘어야죠. 3천 넘어야 돼. 아 그러면 안 돌아올 것 같아. 네. 역시 그놈의 3천 네. 기대를 하자마자 꼬꾸라지네요. 네. 네, 2,500을 하회해서 다시 또 가야 될 길이 멉니다. 네. 코스피도 이제 3%로 연초 대비 거의 뭐 수익률이 완전 그냥 떨어졌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 네.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다른 주요국 대비해서는 그나마 좀 양호하다. 일본 이런 데는 뭐 연초 대비 작살 났더라고요. 네, 지금 아주 미국도 엄청, 그렇고. 엄청 빠졌습니다. 네. 예,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